2급 엔트리 소프트웨어 이론 과목 1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PC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 출제 범위는 과목 1번부터 과목 4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은 20점, 알고리즘은 10점, 프로그래밍 언어 이해와 프로그래밍은 50점, 과목 3번이 실기입니다. 과목 4번은 피지컬 컴퓨팅 이해가 20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고 시험 시간은 45분에 필기와 실기 시험을 동시에 치릅니다. 과목 1 컴퓨팅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은 컴퓨팅 사고력의 이해와 적용, 문제 분석과 구조화, 컴퓨팅 사고력을 통한 생활 속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컴퓨팅 사고력의 이해와 적용. 컴퓨팅 사고력이란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처럼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이를 논리적,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컴퓨터 과학적 사고를 기르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정보의 개념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자료란 단순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얻어지는 값이나 사실을 말합니다. 정보란 이러한 자료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용한 형태로 고치거나 정리한 결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색역에서 신촌역까지 지하철로 가는 방법을 한번 조회해 보았는데요. 지하철마다 각 호선마다 배차 시간 및 환승 시간, 역과 역 사이의 이동 시간, 구간 요금 등이 바로 자료이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경의중앙선 수색역에서 신촌역에 도착해서 걸리는 시간 또는 금액, 요금 등이 바로 정보가 되겠습니다. 정보의 유형을 구분하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날로그는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으로 측정한 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날로그 방식은 전원 공급이 필요 없고 고장의 염려가 없으며 가격이 저렴합니다. 디지털은 신호의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숫자로 변환할 수 있고 표시할 수 있으며 시간, 알람, 날짜 계산, 온도, 습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록 체크에 유리하겠고요. 컴퓨터의 디지털 표현은 컴퓨터와 디지털 장치는 0, 1, 이 두 가지 전기 신호만을 인식하므로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0과 1, 이진수로 표현해서 정보를 교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자의 디지털 표현은 우리 사람은 A를 인식하지만 컴퓨터에는 1000001로 값을 전달해 주어야지만 컴퓨터는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디지털 표현을 해보면 1인 것은 색을 칠해주고 0인 것은 색을 칠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숫자로도 표현을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사람이 인식을 하고 이렇게 숫자로 인식해서 컴퓨터에다 전달을 해주면 컴퓨터는 이렇게 0과 1의 숫자로 그림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디지털 표현이 있는데 소리나 동영상 등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문제의 빈칸을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세혁이는 이메일 비밀번호를 MILK라는 단어를 10진수로 나타내어 8자리 암호로 만들었습니다. 즉 77, 73, 7675 77인 경우에는 M이고요. 100, 1101 그 다음에 73인 경우에는 I이고요. 100, 1001 그러면 여기 1번 자리에는 100, 1001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76인 경우에는 L이 되겠고요. 100, 1100이고요. 그 다음에 7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 1011 2번 답은 100, 1011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숫자로 나타내죠. 모든 종이 위에 이미지를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 0과 1의 숫자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하게 색칠된 건 1로 주고 여기 하얗게 된 것은 0으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이제 다른 이미지가 있죠. 이것을 숫자 0과 1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의 자리는 1이 오겠고 여기 2번의 자리는 흰색이 3개가 연속으로 있으니까 0, 0, 0으로 해서 2번 답은 0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분석과 구조화.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자료 수집이란 일상생활에서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 등의 자료를 모으는 것을 말을 하고요. 정보 분석이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정보의 구조화라고 합니다. 정보의 내용 요소들을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림, 소리, 동영상, 문자, 수치 등의 다양한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는 선형 구조나 비선형 구조의 개념을 비선형 구조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조화하면 좋겠죠. 그래서 선형 구조에는 스택, 리스트, 큐 등의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 비선형 구조 같은 경우는 트리나 그래프 등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의 예입니다. 선형 구조는 정보를 표현하는 내용 요소를 순서적으로 나열하여 정보의 의미를 전달하는 구조이고요. 비선형 구조는 내용 요소 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비순차적인 자료들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글로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한 번에 인식이 안 되는데, 이와 같이 표나 다이어그램, 그래프 등으로 나타나면 정말 몇 초 만에 이 값들을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시온인의 반 친구들의 현장 학습 장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해당 자료를 정리 및 분석하여 빈칸을 채워보세요. 시온인의 반 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 한 명당 점을 하나씩 붙인 거니까 이 개수를 세면 되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셋, 열셋, 4명과 둘, 넷, 여섯, 8명, 둘, 넷, 여섯, 여덟, 11명. 그러면 24에다가 28에다가 36명. 그래서 시은인의 반 학생 수는 36명이 되겠습니다. 행주산성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은 몇 명인가요? 행주산성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그래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시온인의 반 친구들의 현장학습 장소로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래서 지금 이 개수가 제일 많은 롯데월드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계층형 구조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보시오. 졸업기념으로 선생님과 우리 반 친구들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자전거를 타고 호수공원에 가서 준비한 도시락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산책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다가 올 예정이다. 지금 엄마는 내일 먹을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서 요리 중이고, 나는 가져갈 배낭에 카메라와 휴대용 선풍기 등을 챙겨놓고 있다.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어디로 갈지 요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계층화를 그려놓으면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보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층형으로 자료를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 글만 읽어봐도 이렇게 계층형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지는 어디를 갈지, 교통수단은 무엇을 탈지, 점심은 무엇을 준비를 해간지, 그리고 내가 가져가는 준비물은 배낭과 무엇과 무엇인지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호수공원이 되겠네요. 교통수단은 자전거죠. 점심은 도시락을 가져가고, 그래서 준비물은 배낭과 도시락과 카메라와 휴대용 선풍기를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배낭에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 들고 카메라와 휴대용 선풍기를 준비를 해놓으면 되겠네요. 컴퓨팅 사고력을 통한 생활 속 문제 해결. 주어진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고 추상화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반복되는 일정한 경향 및 규칙을 탐색하여 패턴을 찾아 공식화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순서에 따라 설명을 한다는 것, 즉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 해결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에 대해 설명 또는 정리할 수 있다. 구글이 알려주는 컴퓨팅 사고력이란,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컴퓨팅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컴퓨팅 사고력이란 무엇일까요?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팅 사고력, 약자는 CT죠. 그래서 분해는 문제를 잘게 나누어서 문제를 잡고 다룰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기. 일을 할 때 어떻게 나눠야 할지 생각하는 것을 분해. 그 다음에 패턴 인식, 패턴 만들기, 알고리즘, 이렇게 4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분해,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면 이것을 작게 나누어서 거기에 대해 그런 작게 나눈 것들에 대해서 패턴을 찾는 거죠. 어떤 규칙이죠. 데이터 안에 있는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과 부분의 유사점, 차이점들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을 추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규칙이나 유사점, 차이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이런 일반적인 규칙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발견된 규칙에 따라서 프로그램 하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 문제를 풀기 위한 명령을 순서대로 만드는 것을 코딩 또는 알고리즘,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누어서 컴퓨팅 사고력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래 보기에 입력된 단어의 공통점을 찾아 빈칸에 입력해 보세요. 심사임당 나이팅게일 잔다르크는 위인,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위인들이시죠. 또는 여자인 분이시네요. 그래서 이건 정답을 어떻게 찾는다기보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같은 경우는 이제 공휴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을 찾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되겠죠. 눈사람, 산타클로스, 전기난로는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시온이의 생일을 맞아 오늘 친구들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보기 내용을 참고하여 빈칸을 완성하시오. 시온이는 아래의 규칙대로 친구들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서 이 순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의 컴퓨팅 사고력을 예를 들면, 초등학생 하은이는 학교하는 길에 문방구점을 지날 때마다 유혹에 못 이겨 매일 불량식품과 불필요한 물건들을 산다. 어떻게 하면 문방구점을 지나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문방구점에 들리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문방구점이 없는 학교 뒷문으로 하게 한다. 문방구점에 들리지 않는 친구와 함께 하게 한다. 용돈을 부모님께 받지 않고 맡겨둔다. 학원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짠다. 위와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특별히 어떤 유창한 일이 아니라 내 주변이나 내 생활에 있는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 방법을 다방면으로 찾아서 그것을 해결한다면 그것이 바로 컴퓨팅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점, 불편한 점,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조금씩 궁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컴퓨팅 사고력의 또 다른 예는 영희 엄마는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 정리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식구들마다 옷 정리를 하다 보니 매년 하는 반복적인 옷 정리 일들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영희 엄마는 이렇게 힘들고 반복적인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적용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컴퓨팅 사고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그런 정의 및 사례 및 예제들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